특히 보호자인 부모, 또 어린이집 교사, 유치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 보호 대상인 아이에게 학대를 가하는 것은 네, 안녕하십니까, 박종현 변호사입니다. 작년에는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했었고요. 얼마 전에도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학대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에도 대전 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어린이들에게 학대 행위를 한 사건들이 있었고요. 제가 이제 그 사건들도 맡았었고,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측면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아동학대가 증가했느냐라고 볼 시선도 있지만, 변호사인 저희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는 과거부터 동일한 유형의 범죄는 있지 않았을까. 다만 예전에는 이게 범죄다, 즉 아동에 대한 학대고 어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다라는 인식이 없었다가 최근 들어선 인식이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.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,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가졌다가 조금 지나면 관심이 없어지고 해서는 안 되고요. 이 아이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고 의사 전달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특히 보호자인 부모, 또 어린이집 교사, 유치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 보호 대상인 아이에게 학대를 가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일단 피해자의 어린아이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지만, 현행법 하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각 유치원 어린이집마다 보관기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,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스스로 파악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를 보존하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아동학대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인 CCTV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. 다만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CCTV 영상을 청구했을 때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에 즉시 신고하셔서 경찰과 함께 입회해서 CCTV를 확보하고, 혹시라도 이 CCTV를 다 열람하면서 아동학대의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, 즉 CCTV 영상은 계속해서 다음 영상으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시간을 놓쳐서 영상 확보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처벌할 자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